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토리보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이 정도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재미있는 스토리보드가 나올 수 같다 하는 걸 갖다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컷을 가지고 첫 번째 이제 내용을 갖다 다 해도 좋지만 수업 일정상 또는 여러분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전체를 다 포괄할 수 없을 때는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특히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밸류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잡아가지고 이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스토리보드의 타입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들한테 가장 적합할까를 갖다가 결정을 하고 그래서 개별 프레임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용자의 정보, 어떤 제공자의 정보, 그리고 어떤 맥락인지를 갖다 표현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연결해서 스토리보드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을 갖다 보는 그런 프로세스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요번에는 우리가 소팅을 어떻게 했냐면은 잘하고 못하고를 소팅한 게 아니라, 종류별로, 스토리보드의 종류별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줘서 제시된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스토리보드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각각의 스토리보드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이 어려웠고 어떤 점이 재미있었나 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아쉽게도 또는 너무 당연할런지는 모르지만 스크린샷 스토리보드는 아무 팀도 트라이를 갖다 안 했어. 그래서 아마 지금 제공하고 만들고 있는 서비스가 딱 웹 화면이나 앱 화면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일 것 같아서 우리 스크린샷 스토리보드는 주로 그런 종류의 서비스들에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스크린샷 스토리보드는 넘어갔고요. 순서도도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베이스로 되어 있는 스토리보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잘 적당하지 않다. 나도 동감해요. 일단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게 컨텍스트의 정보를 갖다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순서도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에는 로직이나 알고리즘은 잘 중요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반면에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정보나 또는 그걸 사용하는 맥락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비스가 대부분 그런 맥락과 사용자의 또 제공자의 특성을 갖다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없었어요. 드디어 그래픽 컨텍스트 한 팀이 발표를 했고요. 우리 발표한 팀은 이 물리적인 접점 그리고 시스템의 작용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다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런 특징이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있는 사용자의 행동 쪽이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인 반면에 맥락이나 이제 제공자의 행동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 스토리보드는 What's up, What's up 박수 한번 쳐주시고 앞으로 나오시고 발표하실 때 요거 들고 요거는 질문자 반장 우리 네, 저희는 보자마자 그래픽 컨텍스트가 우리한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유는 뭘까? 저희는 일단 어플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근데 스크린샷만 하기에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동기가 또 중요를 해서 그 부분도 같이 전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두 개를 묶을 수 있는 그래픽 컨텍스트가 알맞겠다 싶어서 이걸 했는데요. 잘하셨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서비스 컨셉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저희 서비스가 약간 수요가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저희 사진 서비스를 어떤 더 큰 특별한 경험이라는 거에 묶어가지고 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라고 해서 어떤 특정 장소하고
묶기를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저희가 예로 든 거는 이제 여름에 유럽 여행을 갈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특히 이제 파리 인상파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파리 인상파 그림의 그 작품의 배경이 됐던 곳들을 둘러보면서 여행을 하고자 하는데 그 여행할 때 뭔가 자기가 그 배경 속에 동화가 돼가지고 사진을 찍고 싶은 거죠. 그런 욕구가 있는 그런 친구를 저희가 꼽아봤는데 그것처럼 어떤 그 특정한 어떤 경험에 우리 사진 서비스가 포함이 되는 그런 맥락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첫 번째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그 포토그래퍼에 대한 건데요. 포토그래퍼의 여러 활동이 있겠지만 저희가 고른 활동은 포토그래퍼가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는 거를 저희가 뽑아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그 서비스의 밸류 중에서 커넥팅하고 조이풀이 가장 중요한 또 밸류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그 포토그래퍼가 새로운 상품을 기획을 하면서 뭔가 클라이언트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좀 더 새롭고 독창적인 상품을 기획을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조이풀이 되고 그다음에 포토그래퍼가 직접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기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서비스가 어떤 그 포토그래퍼의 놀이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 가치를 뽑아봤는데요. 이거 라인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이 포토그래퍼가 저희 서비스에 등록은 했어요. 등록은 했는데 최근 보름간 활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동이 없는 이유를 찾아보고자 우선 다른 포토그래퍼의 상품을 탐색해 봅니다. 이때 그 포토그래퍼의 상품을 탐색할 때는 저희가 필터링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필터링 기능을 통해서 인기순 그리고 지역순으로 가장 상품을 많이 판 포토그래퍼 순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떤 상품들을 하는지. 그리고 고객 요청 게시판을 탐색을 하는데요.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설명드리자면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등록되어 있지 않는 상품인 경우에 이런 상품을 원한다라고 해서 요청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토그래퍼가 이 고객 요청 게시판을 탐색을 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이런 컨셉을 원하는구나 라고 수요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포토그래퍼의 상품을 탐색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의 요청을 본 다음에 나만의 상품을 기획합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토대로 해서 나만의 상품을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는데요. 제작을 하고 상품을 등록을 할 때 저희가 또 필터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이 정말 수요가 될 건지 사업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한 3일 뒤쯤에 이제 등록 완료됐다 그러면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포토그래퍼가 가만히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포토그래퍼가 적극적으로 자신이 이제 참고를 했던 참고를 했던 내용을 쓴 고객한테 직접 쪽지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당신의 이런 요청을 참고 삼아가지고 이런 상품을 만들어 봤으니까 이 상품에 관심이 있으면 내 페이지에 놀러와 달라고 그렇게 직접 쪽지를 보낼 수가 있고 그렇게 쪽지를 보내면은 이제 고객이 보고 좋겠다 싫겠다 하면은 또 답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의뢰 요청 받는 걸로 저희가 스토리를 짜봤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클라이언트예요. 클라이언트도 이제 스토리가 다 있는데요. 우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여행을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파리의 인상파 관련해서 스냅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아직 서비스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객 요청 게시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컨셉을 요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발견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정성껏 씁니다. 쓴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그 개피라는 포토그래퍼가 만들었잖아요. 그 상품을. 그래서 만들어서 쪽지를 보내줬으니까 쪽지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이제 이 개피 페이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피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상품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개피는 여러 상품이 있겠지만 저희는 그 여러 상품 중에서도 특히 이제 클라이언트가 원했던 파리 인상파 관련 스냅 사진 서비스 관련한 그 상품 페이지를 한번 저희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저기 윗상단에는 포트폴리오가 들어갈 것이고 소요 시간이나 지역, 가격, 그리고 원본 사진은 몇 장을 줄지, 보정 사진 몇 장을 줄지와 같이 기본적인 그 사진 서비스 관련한 내용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장소도 어느 정도 미리 정해놔야 될 것 같아서 지도로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포토그래퍼가 이제 공지사항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포토그래퍼한테 리뷰를
둘 건데 그 리뷰 사항들을 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약 문의하기 버튼이 있어서 예약 문의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저희 웹사이트 상에서 채팅방이 떠가지고 그 클라이언트하고 포토그래퍼가 직접 또 이렇게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약 문의 상담을 통해서 좀 더 그 촬영 전에 이제 그 촬영 위한 준비를 좀 만만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거 포토론 웹사이트인데요. 저희 그 웹사이트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창이에요. 그래서 저희 로그인은 따로 회원가입 안 하고 그냥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구글 플러스 아이디로 로그인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주된 어떤 게시판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특히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사항은 상품 검색 칸인데, 이 상품 검색 같은 경우는 일단 지역이 먼저 필터링이 될 거예요. 지역이 필터링 되고, 저희가 여기에 표현을 안 했지만은 포토그래퍼 인기 순이라든지 뭐 평점 순이라든지 다른 또 필터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이제 상품을 고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연두색 부분 같은 경우는 포토그래퍼하고 클라이언트하고 직접 이제 만나서 이제 그 연결의 장에서 사용이 되는 터치 포인트들을 저희가 한번 꼽아봤어요. 그것 중에서 저희는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밸류가 또 중요하니까 그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 피드백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사진을 전달받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성실하게 그 피드백을 해야지만 사진을 전달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드백을 쓰는 칸을 저희가 한번 뽑아봤고, 그리고 저희 그 파일을 이제 사진을 디지털 파일로 전송할 예정이에요. 근데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인화를 해가지고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거 나머지 그 밸류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잘 써놨는데 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자, 질문이나 커멘 많이 이제 막 구체화됐어. 네. 우리 반장이 열심히. 네, 철학과 장하은입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포토그래퍼 분이 상품을 올리시면 필터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고객 욕구에 안 맞는 상품들은 자연적으로 도태될 텐데 왜 필터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피드백을 해야 사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사진을 받기 전에 피드백이 가능한지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쩌면 잘못 말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고객에 의해 자연적으로 도태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그 편집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통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은 촬영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 촬영하고 나서의 그 후 보정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정 작업을 클라이언트하고 포토그래퍼가 같이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봤는데 마음에 드시냐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소통을 할 거고, 그 전에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원본 사진을 50장 주고 보정 사진을 30장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사진들 중 좀 일부만 보여주고 이제 피드백을 받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전달할 때는 다 전달하는 약간 그런 방식으로 하고자 하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항상 관찰 단계에서도 느꼈던 건데 포토그래퍼 분들이 사진을 주고 나면 고객들이 그냥 땡 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이유로 그 해결 방안으로는 순서를 바꾸는 거를 아예 생각을 했거든요. 사진 전달 후 피드백이 아닌 피드백 받은 후 사진 전달이라고 하면 그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순서를 바꿔본 것인데 어떠세요? 잘 평가할 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좀 더 발전시키시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대답을 드리면 저희가 너무 상품 만드는 걸 너무 자유롭게 맡기면 좀 질이 낮거나 너무 좀 독창성이 부족하거나 그렇게 중구난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소한의 장치로 만든 거고요. 저기 좀 자세히 보시면 그 5점 만점에 2.5점인가 2점만 넘으면 등록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좀
뭐라지 스트릭하게 막 필터링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희가 최소한의 장치로 만든 것입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 스토리보드를 갖다가 그렸고 또 이제 점점 커멘트를 받으면서 이 팀은 그 디테일한 부분이 막 늘어나고 향상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그 좋은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우리 하이브리드 컨텍스트 스토리보드, 난 이건 많이 할 줄 알았더니 한 팀뿐이 안 했어. 그래서 이것도 참 근데 이렇게 실제 상황에서 요 내용들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그 실제 상황을 갖다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그런 부분에서 맥락이 중요한 서비스에 특히 많이 적용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종이 비행기. 자, 나오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저희는 혼합형이라고 생각하고 중간중간에 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넣는데 하이브리드로 왔네요. 일단 프로세스를 저희는 전체적으로 다 넣었고요.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비행기에 지금 허세은이라는 애가 이탈리아였나? 이탈리아를 가려고 공항에 왔어요. 근데 이제 수함을 넣고 시간이 조금 붕 떠가지고 돌아다니던 중에서 참치캔 모양의 이런 약국들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런 거 근처에서 페이퍼 플레인 매장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지도 인테리어에 궁금증이 생겨서 들어가기로 하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무엇을 하는 매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손세척을 하는 이런 기구가 있어가지고 되게 청결하고 고급스러운 매장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고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입구 쪽 카운터에 팜플렛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팜플렛을 읽어보면은 여기가 여행 관련 중고책이 큐레이팅 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 설명이 되어 있고, 이런 고급스러운 전체적인 매장 분위기인데 중고책을 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퍼 플레인의 개략적인 소개랑 사용 안내에 대해서 훑고, 자기가 여행 준비를 하다가 너무 이제 2주 동안 이탈리아 여행을 가게 되는데 급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이드북만 챙겨가지고 가서 읽을 책도 한번 살펴볼까라는 생각으로 둘러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옵션에 속하는데요. 이제 마스터한테 이거 여기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물어봐가지고 이제 마스터는 자기의 책 스타일을 추천해주고, 또는 책 스타일을 추천해주는 이런 책 타입 테스트가 아이패드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왓챠나 그 아시아나 항공에서 자기 여행 스타일 알려주는 것처럼 조금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나의 책 스타일을 추천을 받고 뭐 인기도 고려해서 몇 가지 책들을 추천을 받게 됩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겼는데 그 반 50% 부분이 국가 모양의 이런 대륙 책장 형태로 되어 있고, 각 그 관련된 국가 서적들이 그 부분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장을 구경하면서 지구본에 약간 들어와서 둘러보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소설, 문화책, 에세이, 여행 가이드책 등 여러 종류들의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곳곳에 이런 포스트잇이나 관련된 이 책들을 구매한 사람들의 폴라로이드 사진이 있고요. 이런 것들 구경하면서 뭐 약간 여행을 같이 하면 공유하는 그런 기분도 들고요. 관심 있는 도서를 고르게 되는데 이제 추천받은 냉정과 열정 사이 블루를 이탈리아 섹션에서 꺼내가지고 읽어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려는 두오모 성당과 관련된 얘기라고 마스터가 이제 설명해줘서 사야겠다 이러고 이제 책을 사게 되는데요. 이때 중고책이어서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때 마스터가 이제 이 서점이랑 웹페이지 등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줘요. 이제 책마다 QR코드가 붙어 있는데 이 QR코드를 찍으면은 바로 페이퍼 플레인 페북 페이지로 이동돼서 그 책이 태그가 되고 글을 올릴 수 있고 그 책을 읽은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고요. 여행 후 갔다 온 다음에 이 책을 되팔 수 있고 키오스크를 통해서 간편하게 되팔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간 신경 썼던 부분이
책을 산 다음에 바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중고책임에도 불구하고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뭐 트레이싱 종이 같은 거 이쁘게 포장을 하고 뭐 노끈으로 리본까지 묶어줘가지고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을 해줘가지고 그리고 이탈 가는 국가의 도장을 찍어줘요. 그래서 중고책인 기분이 전혀 들지 않고 비싼 물건을 구매한 것 같아 약간 으쓱한 기분이 들게 했고요. 영수증이나 티켓 같은 것도 저희가 줄 생각이었는데요. 영수증에 페이퍼 플랜 로고랑 내가 가는 국가 이미지, 뭐 책 제목, 날짜, 책에서 가져온 듯한 인용구들을 적어서 영수증으로 주거나 티켓으로 이런 주는 생각을 해가지고 더 여행 가는 기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나 아니면 예쁜 기념품 여행 갈 때 보관하게 되잖아요. 그 기념품들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탑승 시간까지 1시간 정도 남아서 탑승구로 들어가서 공항 라운지에서 책을 읽으면서 좋은 구절들을 짧게 표시를 하는데 이때 약간 공항에서 책을 읽는 뭔가 세련된 이미지를 얻을 수 혼자서 허세심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기내에서도 이제 탑승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11시간 정도 이탈리아까지 가려면 걸리는데 그동안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좋은 문장이나 나오는 지역들을 체크해 줄 수 있다 생각했고요. 이제 여행 장소를 실제로 가서 두오모 성당에서 이 기분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책을 챙겨갔는데 이 허세은이라는 애는 두오모 성당에서 소설 속 배경을 실제로 보니까 뭐 감동을 느껴서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처 카페에서 쉬면서 책 속의 QR코드를 책 통해서 페북 페이지로 바로 연결해서 자기의 그 감동과 여운이 없어지기 전에 글을 쓰는데요. 이때 저희가 약간 이쪽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기록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서비스랑 연결을 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고 스토리보드를 하면서 느낀 점이고요. 그래서 이거가 실제 페북 페이지에 캡처한 화면인데 자동적으로 QR코드를 찍으면은 이제 내 위치가 태그인 되고 책 제목이랑 페이퍼 플레인이 태그가 되고 찍었던 사진 보정해서 올려가지고 준세일을 기다리는 아우의 마음을 느낀다라는 글을 함께 적어서 업로드를 하고 뭐 북스타그램 같은 거 태그하고 싶으면 태그하면서 약간 허세감을 충족시키고요. 자기 글에 댓글 달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또는 이 공간에 와가지고 어떤 글을 올렸는지를 피킹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뭐 좋아요 올리고 뭐 댓글 왔다는 알림이 와서 뿌듯뿌듯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요. 한국으로 돌아올 때 이번에 허세은이라는 애는 키오스크에 책을 반납하는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키오스크에서는 우체통 형태의 크기의 장치인데 간단히 인식을 해가지고 책을 태그를 해가지고 인식을 하고 자기가 나중에 돈을 입금받을 그런 하여튼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나의 폰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책 정가 알림이 오게 돼요. 그래서 문자로 뭐 반납한 도서가 5,500원 정도인데 받으시겠습니까? 기부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반납할 경우에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후에 입금 완료 문자를 받게 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질문이나 코멘트. 동심이. 전달 좀 해주세요. 이제 반장님 머리 쓰네. 네, 되게 재밌게 잘 들었고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사용한다면은 그 영수증 약간 엽서 같은 영수증이 저는 되게 중요하고 되게 감동받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부분이 좀 궁금한데 키오스크에 만약에 반납을 하고 나면 일정 정도의 시간을 제가 보내고 나서 검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건가요? 저는 처음에 예전에는 그 검수 과정이 없다고 그냥 생각을 해서 키오스크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걱정을 잠깐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중고책 가격이 점점 이제 올라갈 텐데 그러면은 그냥 물론 저 같은 나쁜 사람이 세상에 많이 없겠지만 그냥 책을 사서 다시 키오스크에 넣고 책 사서 다시 키오스크에 넣고 이러면은 제가 돈을 계속 벌잖아요. 그래서 검수하는 과정도 조금 더 꼼꼼하게 하고 그 기준을 그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게 전달하는 과정이 생기면은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이 하이브리드 컨텍스트일 때 중요한 거 이렇게 컨텍스트의 정보를 갖다 많이 여기다 표현해 준다는 거 굉장히 잘했고요. 이제 실제로 파이널 아웃풋을 할 때는 그 터치 포인트들이 많이 살아나야 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렇게 고급스러운 걸 보여주기 위해서 트랜스페런시를 하고 도장을 찍어주겠다 그랬으면은 그런 것들이 여기에 그 터치 포인트 상에서 다 표현이 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내가 걱정이 되는 건 책값을 얼마를 받으려고 이렇게 비싼 공을 들이느냐 그게 지금 걱정인데 우리 이제 비즈니스 모델 나오면은 다음 주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코스트하고 레베뉴 스트림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과연 충분한 프로핏 존이 발생하는가 하는 걸 갖다 이 팀은 꼭 한번 체크를 갖다 해봐야 될 거야. 그걸 체크를 해서 그 점이 좋아지면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유익한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자, 영화 각본 스토리보드도 한 팀이 했어요. 우리 한 팀 여기서는 장면과 장면 간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초점을 맞추자고 그랬죠. 자, 토마토라면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일단 저희가 영화인지는 몰랐는데 영화가 됐네요. 일단 저희는 보면 설명이 약간 없는데 일단 아쉬웠던 점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정말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이게 우리가 이거 하는 거는 최종 발표하고 또 여러분들 나중에 가져가기 위한 그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시간이 모자라서 못한 거 괜찮은 거야. 그리고 얘네 팀은 다 그렸잖아, 니네는 손으로. 네, 저희는 스토리보드를 이제 3명의 입장에서 그렸는데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연자랑 그리고 카페 주인 이렇게 두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한 번에 이렇게 묶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이 씬을 보시면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게 이제 이날 언제 뭐 어디서 공연이 있다 하고 공연자랑 카페 주인 두 명의 핸드폰으로 이제 팝업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카페 주인이 그 옆 카페 아닙니다. 카페 주인이 이제 공연 장비 같은 거를 다 준비를 해두고 이제 카페 한켠에 그 공연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을 해두면서 이렇게 한번 천천히 둘러보면서 공연자를 위해서 좀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카페 주인이 홍보를 위해서도 카페 바깥에다가 이렇게 판넬을 설치를 해두면서 누가 몇 시에 여기서 뭐 공연을 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물을 설치를 해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줄부터는 공연자의 모습인데요. 공연자 입장에서 스토리보드를 꾸민 건데요. 이제 카페로 오기 전에 혼자서 그 연습실에서 바이올린을 혼자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연주를 하면서 이제 공연을 위해서 연습을 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카페로 오는 길에 자기가 연습한 영상이나 뭐 다른 동영상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상을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준비를 하고 이제 세 번째는 카페 주인과 만나서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카페 내부에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카페 손님들이 대화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카페 내부가 저희가 생각한 이제 타겟층이 좀 손님이 많이 없는, 그래서 약간 좀 수입이 그렇게 마땅치 않은 카페를 타겟으로 하자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손님들도 카페에 와서는 카페가 커피 맛은 되게 괜찮은데 좀 손님이 없네 하고 의아해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카페 공연자가 공연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공연을 하나 보다 하고 슬슬 몰려들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카페 공연자가 공연을 하는 모습을 이제 손님들이 찍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하고 이렇게 찍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밖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카페 안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는 거를 보고 또 이제 유리창 같은 데 비친 모습을 보고 안에서 뭐 하나 보다 하고 들어가 보자 해서 그 공연을 하는 게 자연스럽게 카페로 이제 사람들을 유인을 하는 그런 유인책이 되는 모습을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그 공연자랑 같이 사진을 찍어서 기념으로 남기는 모습이고, 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연자와 카페 주인이 이제 서로에 대한, 공연이 끝난 뒤에 서로에 대한 뭐 후기를 이제 버스킹 어라운드, 저희 그 플랫폼 이름인데요, 버스킹 어라운드 그 사이트에다가 이제 후기를 작성해서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관객 입장에서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한 것인데요.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 둘이 있어요. 사람 둘이 있는데 그냥 버스킹 어라운드 사이트에 이제 원래 뭐 음악을 좋아하고 그런 설정이고, 네, 그래서 이제 친구 한 명이 버스킹 어라운드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딱 이제 공연 오늘 일정을 구경을 하는데 어디서 공연을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얼굴도 되게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도 아, 오늘 이 사람이 여기서 공연을 한대, 너도 한번 봐봐 해서 보니까 친구가 사랑에 빠져요. 네. 잘생겨서. 네. 그래서 한번 같이 가보자고, 네, 같이 가보자고 해서 그 카페로 당장 갑니다. 당장 갔는데 카페에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서 오늘 공연을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너무 없어서 의아한 와중에 이제 공연을 어쨌든 진행이 되고, 그리고 되게 좋아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연이 끝난 뒤에는 공연자와 함께 사진을 찍음으로써 기념을 남기고, 그리고 이제 관객 같은 경우에는 버스킹 어라운드 사이트에도 후기를 남길 수 있지만 이제 개인 SNS, 뭐 인스타그램 이런데 뭐 해시태그에서 버스킹 어라운드, 뭐 카페 바이올리니스트 잘생겼다, 뭐 이런 글을 쓰면서 후기를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질문이나 코멘트. 저 그냥 궁금한 건데요. 네. 저기에 커피 맛은 괜찮은데 사람은 없네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장면이. 네. 두 번째도 그러고 세 번째도 그러고. 아, 네. 네, 그게 공연 바로 직전인 건지 아니면은 커피 맛은 괜찮은데 장사가 안 되는 카페 주인들을 위해서 공간 대여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사업을 좀 도와준다는 뭐 그런 의미인지. 그러니까 그 공연 직전인데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아, 일단 카페 자체가 원래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카페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처음에 생각했을 때 타겟이 되는 그 카페 주인들이라면 뭔가 카페에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많이 안 오고 뭐 그런 상황에서 공연이란 요소를 더해서 좀 사람을 끌어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페르소나를 설정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리뷰를 봤는데 커피 맛도 분위기도 그냥 전향이라서 굳이 또 가지 않을 듯이라는 리뷰를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뭔가 자극을 받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처음에 고객을 유인하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그게 명확하지가 않았는가 봐.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 팀 저 스토리보드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이 실제 서비스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막 강조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 맥락들이 그걸 서포트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 스토리보드는 정말 스토리보드야, 그지? 이 서비스를 디자인하기 위한 스토리보드의 성격보다 정말 그 스토리로서의 스토리보드에 굉장히 충실했던, 그래서 우리가 영화각본이라고 이걸 갖다가 클래시피케이션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추천을 하자면은 스토리에 렐레번트한 내용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관계를 갖다가 표현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사실은 그 질문이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관계가 설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우리 이제 시간 관계상 나 팀은 발표를 갖다 못할 것 같은데 나머지 팀들은 다 우리 혼합형을 갖다 했어요. 그래서 혼합형이 대부분 이런 그때마다 다양한 형태의 종류를 포함해서 섞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라콕 같은 경우에 소비형 유저, 셰프형 유저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이 생산하는 과정, 그다음에 푸드 트랙 운영하는 과정, 이게 너무 이뻐. 잘했어 아주. 하는 과정을 갖다 이거 누구냐 이게 민규 같다.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정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빠 잘 잤어지 뭐지? 오빠 잘 잤어가 아니지. 골목대장에서는 이제 요 내용들 가지고서 써서 그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요 내용들 갖다 여기다 써줬고, 그 다음에 자연밥상 역시 마찬가지로 컨텍스트 측면하고 하이브리드 측면을 갖다 섞어가지고 했고요. 자연밥상은 스토리라인 다시 포함해서 넣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전반적으로 스토리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러분의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스토리보드 양식을 그때마다 혼합해서 사용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전체적인 서비스의 가장 최종적인 구체적인 포인트를 갖다 표현해 주기에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스토리보드 속에는 여러분들의 유저 저니 맵과의 컨시스턴시가 꼭 있어야 돼요. 유저 저니 맵 따로 놀고 스토리보드 따로 놀면은 안 되는 거고, 그렇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유저 저니 맵 상에 있었던 그 디테일한 액션들, 그런 액션들이 스토리보드 상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스토리보드 상에 있는 액션은 유저 저니 맵에서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1:1 매칭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거기에 유저 저니 맵에 추가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게 뭐죠? 스토리보드 상에서 프로토타입이 직접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종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 좀 아쉬웠던 점은 그런 프로토타입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컨텍스트는 잘 보였는데, 반면에 우리 어디 갔어요? 토마토 라면조 같은 경우에는 이 장면의 전환 이런 거는 잘 보이는 반면에 이게 실제로 이 내용과 어떻게 연관이 돼 있을까, 그런 프로토타입 측면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의 내용을 충분히 이렇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최종 발표할 때는 짧게 가도 좋으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체 부분을 다 안 하고 아주 함축을 해서 일부분만 셀렉트해도 좋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프로토타입하고 사용자의 액션과 그 컨텍스트가 충분히 녹아나서 보여줄 수 있도록, 너무 이제 전체 프로세스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프로세스가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하고 우리 이제 디벨롭 단계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에서는 코크리에이션 한다는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했으면 해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 디자인하고 뗄래야 뗄 수 없이 항상 나오는 말이 코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코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뭐 당연히 다른 사람들하고 협력해서 뭘 만든다는 거겠죠. 근데 누구랑 협력해서 뭐를 만드느냐 하는 그 스코프하고 또 그 디그리가 이 서비스 디자인은 다른 여타 디자인에 비해서 훨씬 더 범위도 넓고 그것이 적용되는 그런 정도도 훨씬 더 강하게 적용된다라는 게 이 코크리에이션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또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만 공유하자면은 이 코크리에이션을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어요. 그 테크닉들 중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스테이징 앤 롤 플레잉 기법들을 갖다 많이 써. 그러니까
말로 하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봤던 그 스토리보드에 나오는 시나리오를 실제로 여기가 이제 무대라고 생각하고 올라와서 롤플레잉을 해보는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또 그 서비스와 연관된 어떤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그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올라오는 거야. 스테이지에. 왜 올라와가지고 실제로 그 서비스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그 서비스에 어떠한 점들이 보충되어야 되고 또 어떠한 점들은 변경 또는 삭제되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갖다 찾아내는 게 이 코크리에이션 중에서 특히 이제 스테이징 부분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이제 코크리에이션의 정도인데 사용자가 열심히 얘기하고 디자이너가 그냥 듣는 케이스가 있고 사용자가 열심히 얘기하고 그런데 어떤 툴을 갖다가 있어가지고 그 툴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의 말을 갖다 잘 받아 적는다든지 이런 게 있고 사용자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디자이너가 거기에 응답하는 식이 있고 제일 마지막 이게 이제 서비스 디자인에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하고 디자이너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다 적극 권장을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만들 때도 그렇고 만들어낸 아이디어의 퀄리티를 갖다 측정할 때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코크리에이션 단계는 디스커버 단계, 디파인 단계, 디벨롭 단계, 딜리버 단계 모든 단계에서 이 코크리에이션 단계가 다 들어가고 그 중에서 특히 디벨롭 단계에서 많이들 사용하도록 그렇게 추천을 해요. 우리가 그 서비스라고 하는 게 당연히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접점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갖다가 쓰는 사람 사이의 코크리에이션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그거 외에도 제공자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제공자들이 이 코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또 시간을 갖다 만들고 또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서비스 디자인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런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갖다가 하도록 많은 부분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이 기존에 생각했던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 디자인을 한다던가 어떤 개발을 한다던가 이럴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개인의 액티비티다라고 하는 점과는 굉장히 구분되는 그런 특징이라고 보이죠. 난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이 좋아. 여러 사람들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이 콜래보레이션과 코크리에이션의 차이는 실제로 그걸 갖다가 만드는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고요. 준비사항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미 했어요. 서비스 이콜로지 맵이라 해서 우리가 스테이크홀더스 맵을 이미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 스테이크홀더스 맵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현 단계에 중요하다고 연결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초청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대부분 이런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보면은 중요한 단계를 마무리할 때마다 꼭 이 코크리에이션 워크숍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큰 이방만한 이런 세팅에다가 사면에다가 전부 다 이런 보드들을 놔두고 이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서 보통은 1day, 2day 이런 워크숍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만들어낸 작품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걸 직접적으로 거기서 모디파이하는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걸 갖다 어컴플리시 하려고 한다 하는 걸 먼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피지컬한 그런 준비물들을 갖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직의 맥락이라든지 사용자가 프리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브레인스토밍 할 때 지침이라든지 또는 디스커버 단계에서 리슨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든지 그런 지침들을 많이 공유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같이 나누고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 수업 시간에 나도 추천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롤플레잉과 스테이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처럼 이게 지금 무대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한다. 그러면 여기가 무대야. 그래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직접 모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팀 멤버가 그 이해 당사자라고 롤 플레잉을 해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고서 어떤 거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요 그림은 그 굉장히 유명한 그 논문에서 나온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뭐를 했었냐면은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입원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갖다가 만들었댔어요. 간호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런 간호 서비스를 만들었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실제 디자이너인데, 이 디자이너가 환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무대가 되는 거예요. 입원실이 무대가 되고 거기에 의사, 테크니션, 친구, 친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작업을 갖다가 하는 그 과정을 스테이징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갖다 이렇게 서치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그 중요한 페이퍼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갖다 우리 수업 시간에도 써놨는데, 거기를 보면은 보통 이런 스테이징을 해가지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액티비티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여러분들 선배가 했던 이 서비스 스테이징 하는 작업들 내용들을 갖다가 예제로 이제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실제로 이런 실제 환경에 가가지고 이런 스테이징을 하기도 해요. 그게 또 훨씬 더 좋기도 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할 수 있으면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서점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자취방에 가서 하든지, 나은이네 방에 가서 하면 되겠다. 아니면은 우리 신천 거리를 나가서 하든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컨텍스트에 가서 그 이해 당사자들과 한번 스테이징을 해보는 거, 그렇게 하는 걸 갖다 가장 많이 추천을 해요. 이 서비스 스테이징과 관련된 것 중에서 논문으로는 요 논문을 갖다 추천을 해요. 한번 보면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꽤 오래된 논문이기는 한데 간단해. 2페이지짜리 논문이에요. 이거는 그 우리 그 HCI UX 쪽에 아주 스트롱한 그룹 중에 하나가 스탠포드 그룹인데, 그 스탠포드 그룹에서 우리 아이데오 그 디자인 그 회사하고 같이 이 스테이징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게 좋나에 대해서 발표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논문이기 때문에 그거 이 두 가지를 갖다 참조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갖다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 하는 거는 실제로 한번 그 스테이징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그냥 PPT 한 장으로 우리 여기에 가서 이렇게 스테이징했다라는 걸로 간단하게 올리고 실제 동영상을 한번 찍어서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스테이징을 했던 그 동영상.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우리 수업 시간에 공유하면은 좋을 것 같다 하는 게 우리 이 디벨로프 단계를 갖다 마무리하는 단계에서의 여러분들 액티비티입니다. 자, 질문. 코멘트. 그 환경이 아니라 유사한 환경에 가거든요. 되긴 돼.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옛날에 과거에 연구 논문이 있어. 그래서 그 유사한 환경에서 했었을 때, 진짜 그 환경에서 했었을 때, 또는 그거인 척하는 환경에서 했었을 때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나 하는 걸 갖다 본 연구가 있었었는데, 그 연구 논문에 따르면은 그 자리에 직접 가서 하는 게 제일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만 그 현실상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어떤 경우는 보안상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액세스가 좀 힘들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꼭 그런 데가 아니더라도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진행을 해도 돼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저희가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계속 이거를 진행해 오다 보니까 편견이 있고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혹시 아예 외부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해도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이 롤 플레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 직접 모시고 와서 사전 경험 없이 지식 없이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외부 분을 만약에 모시면요, 저희가 짜여진 그 각본에 의해서 음. 하는 건가요? 그렇지. 각본은 짜여져 있고, 근데 모시는 건 이제 실제 사용자나 실제 이해 당사자를 모시고 하는 거지. 그걸 더 많이 추천해요.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했어요.